네, 간밤 외신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이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라는데 이름이 유래해서 이제 베이지북이라고 불리는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에 대해서 외신들도 발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제 화면 뒤쪽에 있는 헤드라인만 봐도 이 베이지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Economy expands at modest pace.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보통의 페이스, 적절한 페이스로 economy, 미국의 경제가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망은 조금 positive하다. 괜찮다. 이런 아웃룩이 나오고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경기를 압박하고 있는 이슈로는 지금 아래를 내려보면요. 무역 관세와 같은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지북에 관련돼서 외신들은 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경제가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연준이 베이지북을 공개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앞서 4월 베이지북에서 미약한 수준에서 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던 것보다 경기 진단이 개선된 겁니다. 연준은 5월 중순까지 담당 12개 지역 대부분은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성장했다고 진단했고요. 또 지난 기간보다 경제 활동이 약간 개선됐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을, 일부 지역에서는 완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시카고와 캔자스시티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등은 미약한 성장을 이뤘고요. 세인트루이스는 경제 활동이 전월에 비해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CNBC는 The Economy Signs are moving against the Fed expected rate cut이라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부양책을 펼치려면 경기가 나빠져야 하는데 이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JP모건의 발언을 인용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증시 overshoot, 그러니까 증시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전달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MUFG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럽기의 분석을 전해드릴 텐데 It just doesn't smell right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표를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비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게 되면 이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볼 수 있다는데요. 연준은 지금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밑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을 미뤄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종합적으로 보시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외신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가운데 한국 쪽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조금 줄겠다라고 감소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외신들은 좀 어떤 내용들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이 이제 조금씩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외신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에 이어 한국 정부도 조만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기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전일 산동성에 있는 화학사죠. 빈화그룹은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로부터 전자제품 제조급 불화소수 주문을 받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빈화그룹은 한국 반도체사에 불화수소를 납품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샘플 테스트와 일부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한국 반도체 기업과 정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비나그룹 측과 계약을 맺은 한국 반도체 회사가 어느 곳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소식은 어제 국내 기사로도 관련 소식 방금 전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재팬 타임스, 그러니까 이름부터 일본 매체인 게 참 티가 나죠. 더 재팬 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재팬타임스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이 만약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 의존도를 줄일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미국은 한일 그 누구 편에도 서지 않아 너무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전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스틸웨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갈등이 한미일 협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에게 일본과 한국 모두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렇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중국의 견제를 위해선 양국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일본 수출 제재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한국이 Today, this month, and this year for Korea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번 달도 그리고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을 기미가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외신들이 보도했던 간밤 소식, 연준 베이직백 보고서 내용과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소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각 브리핑이었습니다.